자, 일단은 교재 보시면 128페이지입니다. 사장 출제위원 공이 가셔가지고 출제위원 공이 빼기를 내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메이커로 작업을 막보로 하진 않고요. 자, 우리 교재는 분석 작업, 즉 분석 기능이 5개를 먼저 배우고 여러분들 메이커로 기록 작업에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메이커로는 여러분들 여러 작업을 비주얼 베이직으로 기록했다가 메이커로 저장할 거예요. 메이커로 만든 내용은 비밀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저장했던 메이커로를 도형이나 단추를 걸어서 해당 요 도형이나 단추에 메이커를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3분 만에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도형이나 단추를 눌리면 실행이 되는 거죠. 여러 작업을. 한 번 만에 실행되는 기록이 바로 메이커로입니다. 나중에 이제 도형 그릴 때도 특정 범위 그릴 거거든요. 그럴 때 Alt 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시면 돼요. 왜 Alt 키를 누르냐면 구분선에 정확히 맞춰주거든요. 이건 나중에 메이커로 작업 들어갈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분석 기능을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 기능은 총 몇 개 배울 거냐면 그 6개 정도 배울 거예요. 다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잘 나왔던 문제가 사실 통합, 그다음에 데이터표 요 두 개는 좀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물론 한 개 더 정렬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호분합 요까지 뭐 순위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목표값 찾기하고 시나리오는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빗줄에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네 개는 좀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아셔야 되거든요. 이 제일 처음 여러분들 분석 기능 중에서 이 부분합을 먼저 할 거거든요. 이 부분합은 정렬을 먼저 작업하고 부분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분합 어떤 기능이냐면 그룹별로 묶어서 집계, 함수 써서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룹을 묶기 위해서는 정렬을 해줘야지만 같은 데이터까지 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정렬은 재배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렬은 공유가 정렬 기준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셀 값이 있고 여러분들 글꼴색 있고 셀색 그다음에 셀 조건부 서식 아이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셀 값을 기준으로 만약에 선택했을 경우는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 세 가지를 요 기능을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름은 여러분들 어떻게 정렬되냐면 한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부터 이었으니까요. 영어는 A부터 G, 숫자는 작은 수부터 큰 수입니다. 날짜는 과거에서 최근 이렇게 정렬되거든요. 반대가 내림입니다. 근데 사용자 지정 목록이 뭐냐면요. 내가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닌 순서로 정렬할 때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로 정렬할 때는 여러분들 사용자 지정 목록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는 요 정렬이 없어요, 지금. 근데 나중에 해볼 겁니다. 요것은 사용자가 정렬하고자 하는 순서로 정렬해. 야는 등록을 하고, 등록이라는 건 추가 작업을 추가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목록을 추가한다는 소리예요. 자, 요것도 따로 한번 책은 없지만 오늘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필기 때문에 하는데 글꼴색, 셀색, 조건부 서식 알거든요.
요것은 요 밑에 제가 적어놨죠? 이렇게 밑에 좀 복사해 쓰겠습니다. 자, 요걸로 정렬을 선택했을 때, 요걸로 선택했을 경우는요, 정렬할 때, 오름, 내림, 사용자 지역 목록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야는 오직 위에 표시, 아래쪽에 표시. 색깔 들어갔던 셀이나 글꼴색을 위에 표시할 것이냐, 밑에 넣을 것이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넣는 경우거든요. 그럴 때 특정 아이콘을 위에 혹은 아래에. 그래서 셀값 빼고 요 세 가지는요. 요거 필기에서 오름, 내림, 사용자 지역 목록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필기 때문에 언급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정렬은요. 어느 방향으로 정렬되냐면 행방향, 아래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아래 방향. 야가 기본 방향이고 열 방향으로 정렬한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책에는 없지만은 요 데이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요런 분석 기능들은 여섯 가지 있었죠. 요 여섯 가지 기능은 다 어디 출제되냐면 메이커로에서 잘 이제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 없지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분석 작업 2번 문제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거든요. 자, 뭐 한 개씩 한 개씩 보면요.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지우고 중복된 거예요. 그죠? 우선 부분합을 먼저 하기 전에 정렬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부분합은 정렬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렬도 알아볼 겸 부분합할 때 그럼 책 보시면 여러분들 두 번째 화살표 정렬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야겠죠? 정렬할 때는 표 안에 두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연속적인 데이터가 자동으로 범위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 잡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표 안에 두고, 저 위에 보시면 데이터 탭이 있습니다.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여러분들 정렬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 창이 뜨고요. 자, 시험장 가셔가지고 요 오른쪽 끝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반드시 체크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체크를 만약에 해제하면 지금 제목행이 블럭이 안 잡혔거든요. 근데 제목행은 정렬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블럭이 지정되면 안 돼요. 범위가 안 잡혀야 되는데 이걸 체크를 해제하면 요까지 범위가 잡히죠. 그러면 요 제목행도 정렬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이 필드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요거 눌리면. 근데 이렇게 체크를 해제했을 경우는 요 위에 열 이름이 나와요. 열 이름. 열 이름 표현이. 눌려볼까요? 요렇게 나오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되는 거죠. 그래서 정렬할 때는 내 데이터에 버릴 걸 표시 체크를 반드시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옵션을 한번 눌려볼까요? 하기 전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옵션 누르면 정렬 옵션 창이 뜨죠? 기본 방향은 위쪽에서 아래쪽이 행방향이거든요. 근데 열 방향을 정렬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야를 먼저 선택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행방향 맞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지정할 수 있다 맞는데 필기는요, 시험장 가면 말장난을 잘 쳐요. 야를 바꿔놓습니다.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은 없죠.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이게 열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요 글자를 바꿔도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는 요거는 제가 정렬 기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근데 기준 추가 눌리면 몇 개까지 추가할 수 있냐면요. 64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렬해서 나오는 필기 문제는 다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름 내림만 눌려서 끝내면 안 되고요. 필기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놓으시고. 필기 시험에서 제목행을 포함해서 정렬할 수 있다 하면 맞는 거죠. 그 대신 내 데이터에 머릴 걸 표시가 해제된다면 체크됐을 때는 아닙니다. 이런 건 또 필기 시험에 보기 문항으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런 걸 미리 실기할 때 알아놓으시면 필기 공부할 때 쉽죠. 그리고 요 다음 기준 좀 지울 겁니다. 기준 삭제. 자, 그러면 이제 정렬 한번 해볼까요? 부분합할 때 정렬은요, 여러분들, 오르막이면 내림입니다. 부분할 때는. 근데 정렬 자체 문제는 달라요. 지금은, 학과를 기준으로 오르면 했죠. 그 필드명은 학과를 선택하면 됐죠. 그리고 학과 필드 안에 있는 셀 값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야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오름으로 정렬됐죠. 그래서 오름 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아주 쉽죠, 그죠? 근데 요 부분만 아시면 안 되고, 요 정렬란 자체는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기역부터 희역순으로 정렬됐습니다. 그리고 부분합에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부분합은 개요 그룹에 있습니다. 그 부분합은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 정렬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분합을 실행하면 세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뭘로 그룹할 것이냐, 뭘로 묶을 것이냐, 그 말이죠. 정렬하는 이유가 그룹을 하려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첫 줄에 학과 별 돼 있잖아요. 별은 묶어라 이겁니다. 그룹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당연히 학과죠. 그래서 정렬한 겁니다. 정렬했던 기준이 그룹할 부분이 된다. 그 말이고요. 함수, 처음에 구할 함수는 여러분들 합계의 최대값이죠. 최대값 함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가면 최대로 돼 있어요. 최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계산할 것이냐? 항목을 체크하라.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구할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즉, 합계만 체크하면 되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학과별로 묶어서 최대값이 뭐만 구해지더라? 합계만 구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부분합을 한번 그래 볼까요? 그러면 그룹은 학과가 맞고요. 돼 있네요. 함수는 최대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합계에 대한 최대값 맞습니다. 우연찮게 체크는 돼 있네요. 그리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룹별로 묶어서 최대값은 합계만 나와줘야 되죠. 그러면 한 개가 끝났고 플러스 한 개 더 있습니다. 끝난 건 아니고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도 고열했죠? 한 번 더 부분합을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함수는 뭘 쓰냐? 평균을 구해야 되죠? 최대를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학교에 계산할 거 아니니까 체크 해제하시고 여러분들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요 세 개만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게 한 게 있어요. 이에서 여러분 확인을 눌러버리면 앞에 구했던 최대가 없어져요. 그 이유가 요 밑에 보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있죠. 얘를 체크가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대치는 두 번째 구한 함수만 표시하는 기능이거든요. 앞에 건 지워집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합이 끝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부분합은 이제 포인트가 요거죠. 두 번째 작업, 마지막 작업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반드시 해줘.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아니, 첫 번째 부분합할 때 체크를 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됩니다. 아예 자꾸 까자 먹으면 여러분들 첫 번째 부분할 때 이걸 체크를 해제하고 작업하면 돼. 응. 반드시 두 번째 할 때 해제하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해제해놓고 하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 작업 끝나기 전에는 야가 해제돼 있어요. 근데 해제를 안 하고 엉망진창이 됐어요. 뭐 그룹도 잘못 넣었고 함수도 잘못 선택했고 그럴 땐 부분합을 또 지울 줄 아셔야 되거든요. 부분합을 지우는 방법. 여러분들 실패했어요. 그때는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안 했을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럴 때는 부분합 실행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원이. 요 대화 상자를 띄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왼쪽 하단에 보면 모두 제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잘하신 거고요. 야를 내가 잘못했다,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모두 제거가 있죠? 이거 눌리면 부분합이 지워집니다. 정렬은 남아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우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기능 자체는 여러분들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작업 순서만 아시면 다 압니다. 예,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건 안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정렬이 나온 김에 요거 기출 문제 유형을 한번 해볼까요? 열 방향으로 정렬하는 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요 데이터 가지고 좀 쓰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참조로 요것을 그대로 쓸게요. 여러분 제거를 먼저 해놓으세요. 부분합은.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열 방향으로 정렬할 때는 항상 전체 표를 쓰지는 않습니다. 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부분적 데이터를 바꾸는 거거든요. 제가 노란색 잠시 넣어드릴게요. 시험에서 C3부터 E12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꼭 보통 나옵니다. 뭐 다 잡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C2부터 E12 영역은 우리 요 데이터거든요. 여기 있는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별 필드명 있죠. 요 필드명을 오름차순으로 열 방향으로 정렬할 거예요. 그럼 오름이면 여러분들 기억이 오고 야 인성이 뒤로 오겠죠, 그죠? 어, 이 아들이 바뀌는 거예요. 밑에 데이터도 같이 바뀌는 이유가 같이 블록을 잡았으니까 같이 이동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요 방향, 열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오름으로 이렇게 재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작업 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이제 안 해보면 헷갈리는 거죠.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범위부터 제시한 범위부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것을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렬 메뉴 클릭해서 여러분들 옵션 단추를 눌러야 돼요. 왜냐하면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라는 여러분들 옵션이 있죠? 이것을 먼저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범위를 먼저 잡고 노란색 범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을 클릭하면 정렬. 그래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필기도고 제가 언급 안 했는데 세로막대 0이 나오면요. 야는 행방향이 밑으로. 근데 여러분 옵션 누르고 옵션. 옵션 눌려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 열 방향이거든요. 이걸로 한번 바꿔봅니다. 변경하면 확인 눌리면 야가 뭘로 바뀌어요? 행으로 바뀌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행이라니까 뭐 행방향 맞네. 그게 아니고요. 요 행번호를 말합니다. 행번호. 그럼 어떤 행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어떤 행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할래? 그 말이죠. 우리는 요 데이터 가지고 정렬할 거거든요. 이 데이터는 어디 입력된 거예요? 3에 입력되어 있는 거죠. 행 3에 있는 요 데이터를 오름차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행번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행은 그런 의미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행으로 되어 있으면 열 방향으로 정렬한 설정한 그림이다라고도 아셔야 돼요. 필기에서. 눌려보면 행삼 안에 있는 범위 잡힌 요 데이터를 오름차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확인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종료를 끊는 거죠. 기억이 야가 먼저 오네. 그죠? 교육훈련, 기본 영역, 인성봉사. 여기 끝이에요. 여기 열 방향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요거 알아놓으시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 개 했고, 그럼 사용자 지정 목록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뭐, 기출 어떤 그런 파트에서 물론 나오는, 점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지정으로 목록으로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뭐 크게 알맞은 건 아니에요. 음. 그래도 우리 이 데이터 가지고 활용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대체 만약에 내림을 한다면 요거는 좀 바꿔놓고요. 옵션 위쪽 자를 바꿔놓고 그 학과를 기준으로 내림한다면 여러분들 정보통신이 먼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유아교육, 뭐 정보통신, 경영정보라고 했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요 데이터가 좀 활용한다면요. 학과 필드를 유아교육, 그다음에 정보통신, 경영정보 순으로 정렬을 수행하라. 라고 했을 때 사용자 지역 목록은요, 항상 이 틀이 있어, 틀.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름 내림이면. 그죠? 이렇게 목록이 적혀 있는 것은 요 순서로 정렬하는 소리는 사용자 지역 목록을 정렬해, 이거죠. 요것을 등록을 해야 돼요. 이 순서는 오름도 아니고 내림도 아니죠.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1번. 물론 정렬 기능을 이제 정렬을 클릭해 내죠. 메뉴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 학과라는 필드를 선택하고 끝에 보면 오름 내림 물론 셀 값은 맞고요. 끝에 보면 오름 내림 사용자 지정 목록이 있거든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여러분들 클릭하면 사용자 지정 목록 추가 창이에요. 사용자 지정 목록 추가는 추가 창이 표시가 됩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는 오른쪽 창에서 여러분들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창이 추가돼요. 왼쪽 창이 목록 창이죠. 창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여섯 번째 추가된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 즉 추가된 데이터를 선택 후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그대로 그 목록이 다시 정렬창으로 되도록. 그러면 정렬창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인식이 돼요. 등록된 데이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선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서로 정렬할 거니까 확인이 눌리는 것입니다. 글자는 수로 많아 보이는데 해보면 간단해요. 우리 원래 그 글자를 찍다 보면 길어 보이죠. 작업은 간단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여러분들 우리 노란색은 조금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정렬부터 수행해야 되겠죠. 정렬. 그리고 학과 여기에서 학과 필드 밑에 데이터를 정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렬해서 내림이 아니고요. 눌려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있죠?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 뜨죠? 조가창이. 그리고 목록 항목에 여기에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적어드리면요. 오른쪽 창은 목록 항목 창이죠. 요 목록 항목 창에 정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요. 한번 치볼까요? 그럼 우리 유아교육 치시고요. 유아교육 엔터. 그 다음에 정보통신 엔터. 경영정보까지만 칩니다. 요 순서로 정렬을 만약에 하고자 할 경우 입력했다고 인식되는 게 아니고 추가 버튼 눌리면 왼쪽 창이 추가됩니다. 사용자 제목록 창이 추가되죠. 추가 눌리면 등록이 된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왼쪽 창은 사용자 지정 목록 창이죠. 목록 창에 여러분들 추가된다면 등록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등록된 요거 바꿀게요. 등록된 데이터를 선택 후 등록된 데이터가 선택돼 있죠. 확인을 누르면 다시 정렬 창으로 되돌아오죠. 그리고 정렬 부분에 인식이 됐어요. 요 순서로 정렬하고자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이 순서로 정렬됩니까? 여기 사용자 제목록 그래서 제가 글자로 적었지만 여러분들 뭐 또 동영상 보면 되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따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사용자 제목 목록으로 정렬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정렬 나왔으니까 두 가지는 알고는 가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유형 체크인은 131페이지 이제 목표값 찾기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나오면 우리한테는 아주 쉬운 기능입니다. 소스 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닫고 여러분들 우리 교재는 한 개씩 여는 거 아시죠? 출제 유형 공입 빼기를 여시고 자, 여러분들 이 목표값 찾기는 어떤 기능이냐면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값을 알고자 할 경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값을 구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풀빵을 팔아서 여러분들 하루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업으로 20만 원 수익을 얻고 싶어. 음, 풀빵 몇 개 팔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몇 개가 변수값이거든요. 이것을 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풀빵을 여러분들 100개 팔면 수익금이 10만 원 합시다. 수익금이. 그러면 여기에 10만 원이라는 수익금은 수식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대 비용 있잖아요. 밀가루도 사야 되고, 그죠? 앙콜도 사야 되고, 그런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다 포함해서 이제 했더만은 뭐 판매한 그하고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을 거 다 빼고, 그럼 야가 풀빵을 팔아서 이 10만 원이 뭐가 되기 위해서 20만이 되려면 요거 몇 개 되는 얘기죠. 거기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모멸값 찾기는 막바로 기능 들어갑니다. 그래야 좀 쉬운 이유가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요것도 경로가 요것은요. 여기 수식 분석 그 가상 분석 기능이거든요. 얘는 예측 그룹이 있어요. 예측 그룹. 거기 보면 가상 분석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해야지만 거기 세 가지 메뉴가 하나 나올 거거든요. 세 가지 메뉴 중에 포함되어 있는 메뉴. 어, 그럼 이것을 누르면요, 이 창이 뜹니다. 여기는 결과셀은 수식들이 있거든요. 야가 그럼 풀빵 아니, 이익금 10만 원이겠죠. 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찾는 값은 20만 원이 되려면 이건 숫자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값을 바꿀 셀은 요 몇 개, 풀빵 몇 개 파는지 요게 몇 개라는 주소가 있겠죠. 요 주소를 찍으면 야가 20만 원이 딱 바뀌면서 야가 몇 개가 딱 나와요. 그럼 내가 이 정도 팔아야지만 이 수익금을 얻을 수 있구나. 그거는 예측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야가.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 보면 순위, 평균이 노란색 넣어 있습니다. 야가 결과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 수식이 작성돼 있거든요. 음. 야가 59,300원이 뭐가 되기 위해서 65,000원이 되려면 이런 결과값을 얻으려면
뒤에 보니까 연평균 성장률 8%는 파란색을 넣어드릴게요. 야가 몇 프로가 되면 야가 6만 5천 원이 나오겠느냐? 참조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값을 바꿀 셀은 변수셀이죠. 바뀌는 주소. 요것은 요 결과 셀인 수식이죠. 수식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야가 바뀌는 거죠. 전혀 관련이 없으면 야는 따로따로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관성이 있다는 소리죠. 그때 설계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아무 데나 두개 관계 없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예측 그룹에 가서 가상 분석을 올리면 됩니다. 쉬운 이유가 보세요. 그 안에 목표값 찾기가 있죠? 자, 순서대로 가면 돼요. 순위 I9가 주소 짓고요. 뭐가 되기 위해서 찾는 값은 직접 숫자 입력합니다. 6만 5천 원 시표 넣으시면 안 돼요. 6만 5, 야가 6만 5천 원이 되려면 우리가 뭐가 궁금한 거예요? 야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야가 값을 바꿀 셀이죠. 야가 변수를 줬습니다. 값이 바뀌니까 뭐 변수는 변한 수 아닙니까? 항에 돌리면 결과가 나오면서 야가 바뀌어요. 자, 결과가 나오면서 야가 12%가 되면 이 정도 순이익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간단한 이유가 찍고 입력하고 찍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만 넣어주면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합니다. 쉬우니까. 내주면 좀 좋을 낀데, 그죠? 그래서 일단은 출제 범위에는 들어간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면 런기 시간 한 개씩 할 때 있거든요. 통합은 시험에 또 잘 나오죠.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 파일은 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이번에는 여러분들 통합은 02 빼기 3을 여시면 됩니다. 통합이 왜 시험에 잘 나오느냐? 사실 많이 쓰거든요.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것은 내죠. 그래서 내려와서 여러분들 통합은 여러 개의 표를 하나의 표로 집계를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계, 통합한다는 게 개념은 여러분들 집계에서 구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집계가 정확한 말이죠. 지금 계산할 거니까. 집계는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문제 파악하실 때 두 가지입니다. 몇 개의 표를 추가할 것이냐. 이 추가는 통합창에서 추가하는 거거든요. 자,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표 2, 표 3에 대한 이 말은 표 3개를 추가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학과별로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의 학계를 구할까요? 함수 학계입니다. 이 말은 표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이 세 개 표를 통합 기능을 써서 이 표를 추가할 거예요. 그게 데이터 인식하거든요. 그 데이터를 요 위에 것은 이 문제가 요거는 왼쪽은 학과별 그 다음에 정보 인정, 국제 인정, 전공 인정을 표 세개가 알아서 우리 함수쓰면 알아서 이 아들을 엑셀이 계산을 해요. 뭘? 요 이름표인 요 레이블을 인식해서 여기에 똑같은 레이블에 있는 요 값을 엑셀이 골라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그 계산된 결과를 어디에? 요게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함수 쓰면 안 됩니까? 함수는 어떤 원칙이 좀 있어요.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는 이거 좀 쓰기가 힘든 이유가요. 컴퓨터 정보과하고 야도 컴퓨터 정보과 좋아요. 야도 마찬가지죠. 근데 두 번째가 문제죠. 야는 유아교육과죠. 야는 컴퓨터 게임과요. 그러면 야는 컴퓨터 게임과에 너네 사기를 낸다면서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치가 같아야 돼. 그 자동 체육을 하죠. 근데 야는 야, 야는 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동 채우기를 할 수 없고 일일이 주소를 찍어서 다 계산해야 되는 자동 채우기가 불가능하죠. 저 그냥 종료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함수 쓰기 위해서 일일이 정렬하는 자체도 시간도 많이 걸리죠. 요 기능은 함수 쓰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통합은 알아서 골라서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쓰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를 파악하게 되고요. 통합에서 출제되는 시험 유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책에 있는 동일 시트에 추가할 표들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다른 시트에 표들이 만들어진 경우. 세 번째는 다른 시트에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당연히 바뀔 수가 있죠. 여러분, 이 1년 내도록 안 바뀐다는 건 없죠. 이거는 요 값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값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실무형인데요. 표일에서 표삼 데이터가 변경되면 집계했던 표 안의 데이터도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기능이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여기 제일 많이 쓰죠. 회사에서 이거만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 데이터들이 자동 반영되려면 전제 조건이 표들이 다른 시트에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동일 시트에는 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거든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 밑에 숨겨놨는데 요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고 요것도 연습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통합 기능 할 때 집계할표가 요겁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면 G5부터 I8 영역에 계산을 해라. 근데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안 되고요. 첫 행과 왼쪽 열을 포함해서 다 잡아야 됩니다. 여기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통합 기능은 여러분들 데이터 탭에 가시면 통합이 있죠.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 그리고 통합창이 떴습니다. 함수는 눌려보시면 여러 개가 있죠. 거기서 합계 함수 맞고요. 자, 참조의 표들을 추가할 거거든요. 범위 잡고 추가 버튼 누르면 야가 밑으로 추가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범위 잡을 때 표일부터 집계할 표 첫 행, 첫 데이터 학과죠. 야부터 잡아야 돼. 당연히 요는 잡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서는 이 학과가 두 번째만 있다면, 야, 딴 데이터 있다 칩시다. 그럼 요거부터 잡으면 돼요. 그럼 엑셀이 야들끼리 인식을 하지만은 갖고 왔을 때, 나 이만 9분이라면, 야, 9분이 아니네. 하면서 에러 할 때 하거든요. 동대 잘못 찾아오는 거죠. 야를 체크하거든요. 엑셀은. 그러니까 다르니까 에러가 뜨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거는 다 잡으시면 됩니다. 표도, 추가할 표도 첫 행과 왼쪽 열 포함해서 다 잡고, 추가. 작업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두 번째 표도 학과부터 다 잡고, 추가. 세 번째 표도 마찬가지죠. 학과부터 다 잡고, 추가. 총 세 줄이 추가되어 있어야 되죠. 표 세 개니까. 그리고 사용할 레이블에 여러분들 첫 행과 왼쪽 열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인식해서 갖고 와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요 원본 데이터 연결은 이 문제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합계값이 나오죠. 이렇게. 음. 그래서 작업은 쉽죠. 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른 시트에 요것을 해볼 건데, 3번. 이거 하면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주간 작업에서 이것만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시트를 추가할 때는 통합일 옆에 더하기가 있죠. 시트 추가나 있거든요. 야를 4번 늘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시트가 4개가 추가됩니다. 끝까지. 그리고 통합 1에 가서 복사 좀 할 건데요. 요 제목인 표 1부터 A3부터 표 요까지만 다 잡고 복사합니다.
90대 1에 가서 A1 돼 있죠? 엔터 칩니다. 자, 두 번째, 통합 다시 빼기를 가서 표 2 제목부터 또 똑같이 잡습니다. 범위를. 복사합니다. 이제는 시트 2에 가서 A1 돼 있으니까 엔터. 다시 표 통합을 가서 표 3 제목부터 복사하시고요. 시트 3에 가서 엔터. 마지막입니다. 집계할 표인 표 4를 범위 잡고 복사해서 시트 4에 가서 엔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 안에 요 데이터는 잠시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딜리트. 요 시트 4에 넣었던 집계했던 데이터 좀 지우고. 여러분 여기 조금 걸쳐서 넘어가잖아요. 보기가 싫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작업할 건데요. 시트 4가 인식되어 있죠. 그리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Shift 2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연결돼서 다 선택이 되죠. 이렇게. 이 작업이 그룹화 작업이거든요. 그룹. 그룹을 하는 이유는 동일한 작업을 동시에 하고 싶어요. 그룹에서 하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A와 B 요 경계선에 가면 이런 화살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더블 클릭하면 자동 열널비가 되거든요. 더블 클릭, 야를 더블 클릭, 그러면 자동 너비가 맞춰집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 통합 1을 클릭합니다. 그럼 해제되거든요, 그룹이. 자, 시트 1도 맞춰져 있죠, 그죠?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잡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고 문제가 요거란 자동 반영되도록 합계는 똑같이 할 겁니다. 자, 이때는 원본 데이터 연결을 체크하는 문제거든요. 뭐가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야가 나오면. 그럼 한번 해보면 작업은 똑같아요. 시트 4가 집계할표입니다. 다 잡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가서 통합. 자, 합계는 맞고요. 참조의 커서가 들어가 있죠. 시트 1에 가서 표를 다 잡습니다. 즉 A2부터 B6까지, D6까지. 그럼 딴 시트를 참조했을 때는 엑셀이 느낌표로 주고, 그리고 추가. 그 다음에 시트 1을 클릭하면 이 범위가 위치가 같다 보니까 똑같이 잡혀 있어요. 클릭하면. 똑같이 잡혀 있죠. 추가만 하면 됩니다. 시트 3을 클릭.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추가. 그리고 사용할 레이블에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요. 자, 자동 반응이 나오면 연결시켜라 그러거든요. 야를 체크. 확인 누르면요. 이렇게 개요 번호가 생기고 윤곽 기호라거든요. 자, 그러면 집계가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출하면 시험에서는 0점이 됩니다. 왜? 작업 틀린 것도 없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원래 이 표가 시트 3을 클릭해 볼까요? 원래 어디까지 입력되어 있어요? 아까 D열까지 입력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잘 보면 E열까지 가 있죠. 한 열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채점기는 무엇을 인식하냐면 A부터 D까지 데이터 한번 검사하거든요. 그러면 전공 인정이 누락돼 있어요. 채점기는 이거 인식 안 합니다. E열은. 그래서 전공 인정을 안 구했구나 해서 0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알파가 이겁니다. 하나 열이 추가돼 있습니다. 요것을 쓰면, 야를 쓰면, 그러면 빈열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지워줘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B열인데, 이것은 A와 B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해 볼까요? 요아가 B열 있죠. 이것 때문에 밀린 거죠. 그래서 요 쓸데없는 B열을 열 전체를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주고 제출해야 됩니다. 요렇게 점수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안 하시거든요. 요 표는 비열이지만은
통화표가 딴 범위에 들어가 있으면 딴 열이겠죠? 그죠? 그래서 비어 있는 열은 지우고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가지 때문에 수험생들은 합격과 불합격이 나눠지고 있거든요. 10점이 날아가는 거야. 그죠? 그럼 합격했던 사람이 불합격해서 뭐 실력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운이 좋은 거죠. 음. 실력은 50, 500부입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 빼고, 수험생 빼고는 불합격되는 차이는 1점에서 5점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했다고 사람이 불합격된 사람보다 월 실력이 좋지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잘하실 거죠. 어차피 합격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조심하라. 그 말이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표기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닫아버리고요. 02 빼기 4를 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표기능은 뭐 책에 설명은 돼 있지만은 책에는 이렇게 돼 있죠. 수식에 포함된 특정 값을 변화시켜. 이 변화시킨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문제 보시면 상환기간과 여기 변수값들이거든요. 연이율 변동, 요 왼쪽에 있는 게 연이율이죠. 요 값과 요 값의 변동에 따라 여기에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요. 월납보액을 계산할까요? 근데 월납보액 수식을 안 적혀 있고 앞에 보면 데이터 표기능으로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월납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데이터 표기능이 이제 출제가 또 잘 되는 편인데요. 왼쪽과 위쪽에 꼭 계산된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 수식이 월납보액 계산하시오 되어 있으니까 월납보액이 구해져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잠시 들어가 보시면요.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죠. 이 PMT 함수는요. 1급에서 나오는 함수입니다. 제함수인데요. 어, 대출했을 경우나 상품을 구매했을 때 매달 불입할 돈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은 1억을 빌렸어. 그리고 10% 이자고 1년에 60개월 동안 상환한다면 한 달에 212만 4,704원씩 갚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상환기간의 개월수를 조금 요 변화를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1년의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변화에 따라서 내가 한 달에 낼 돈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고 싶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표기를 안 쓰면 여기에 직접 PMT를 넣어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 이 PMT 함수는 앞에 여기 연이율이거든요. 1년간 이자니까 나누기 10에서 한 달 이자로 바꾸는 그런 식인데 연 기간이거든요. 그럼 연이율하고 기간을 여기에 주소에서는 뭘 쓰냐면 어, 지금 연이율은 C4 주소를 썼고요. 이 수식에서.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C5를 써서 구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 쓸 때는 일일이 할 때는 연해서 이렇게 PMT를 써가지고 PMT를 써서 일일이 연이율, 즉 이거 할 때 여기에 발로 열고 한다면 1년간의 이율이냐는 또 자동 취급을 해야 돼요. 또 혼합 참조를 해야 돼요. F4키 세 번을 내가지고 한 방에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일이 식을 나누기 10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안 쓰고 여러분들 제가 색깔을 좀 넣어드리면 요 위에 있는 변수를 상기한 변수인데요. 야가 우리 행변수랍니다. 색깔 노란색 내는 노란색. 이 행변수의 요 식에 썼던 원본 주소는요. 야를 쓴 거죠. 노란색. 그 다음에 연이율은 이게 1년간의 이자입니까? 그죠? 색깔을 이렇게 해드리면 여기 연이율
요 두 개를 써서 야는 구했는 건데, 야를 요 표로 갖고 왔어. 수식 갖고 와서 이 주소와 이 주소를 이 값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계산을 똑같이 하고 싶어. 그러면 야를 쉽게 말하면 이 주소를 대신해서 연이율인 이 변수값의 주소가 들어갈 거고요. 반대로 상환기간 이 주소를 대신해서 이 변수값 주소가 요 PMT의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들어가서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하는 거고 수식을 안 써. 그게 표기는 해주는 거고. 그러면 훨씬 빠릅니다. 일일이 요 식을 안 넣어. 그래서 그게 바로 요거예요. 수식에 포함된 특정 값을 변화시킨다는 소리는 이 변수 값을 넣겠다 그 말이죠. 요 집어넣어 가지고 수식의 결과가 결과가 뭐냐면 월납부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작업은요. 1번입니다. 1번은 뭐냐면요. 내려와서 이거는 똑같은 말을 좀 많이 적어놔서 조금 지울게요.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지우고. 조식셀 주소를 파악한 이유가 이제 우리 데이터 표 기능을 사용할 이게 요 표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 알을 요 표로 갖고 오는 작업은 어디 집어넣어야 되느냐? 일단은 집어넣기 전에 수익셀주를 파악해야 됩니다. 문제 보면 뭐뭐 변동에 따른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라 되어 있냐면 무엇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요 계산하시오 요게는 요 힌트거든요. 월납보액을 구하랬죠. 그러면 왼쪽이나 위쪽에 그 구했던 식이 들어간다. 그것을 어디로 갖고 오느냐 2번입니다. 수익사의 주소를 가져오는 작업은요. 행변수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변수는 행변수라고 왼쪽은 열변수라거든요. 각각 열에 입력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사행이 다 입력돼 있다 해서 위에는 행변수라고요. 그냥 F 열에 입력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위쪽은 행변수, 왼쪽 열변수랍니다. 행과 열변수가 교차하는 주소, 여기에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차하는 주소가 어디냐면 요 문제는 F4죠. 갖고 올 때는 능하시가지고 수익셀 주소를 찍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F4셀에 가서 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월라프의 주소를 찍어주고 엔터 치면 돼요. 갖고 왔죠? 야를 그대로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이거와 이 주소를 대신해서 이 변수값 입력된 주소들이 여기 들어가더라 이거죠. 어. 자, 여기 2번이고요. 3번은 가져온 수익셀 주소를 기준으로 표 범위를 다 잡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야를 포함해서 잡아야 되거든요. 쓰기 위해서. 그러면 F4부터 L10까지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수식이 들어갔죠. 그리고 요까지가 여러분들 데이터 표기능 들어가기 전에 선행 잡으입니다. 요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표기능도 가상 분석이거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 표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여기 과연 뭘 찍어야 되냐 이거죠. 행에 입력된 셀은 행변수거든요. 그럼 행변수 주소를 찍는 건 아니고 이 수시에 썼던 원본 주소. 왜? 야를 찍어주면 이 주소를 대신해서 각각 변수값이 입력된 주소가 요 수식에 들어가서 같은 원리로 계산을 시켜주더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 찍을 주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힌트가 행, 입력선이 행이죠. 그럼 위에 행 변수거든요. 야 있는 상황기가 상환기가 원본 주소를 찍어주면 돼. 야가 C5거든요. 그러면 야 주소 대신에 야들이 들어가더라 이거죠. 반대로 열 입력셀은 요게 왼쪽에 있는 변수가 열 변수거든요. 그 연 이유를 아닙니까? 요 수에 썼던 원본 셀 주소는 바로 C4입니다.
이것만 찍어주면 돼. 우리가 한 가지 외울 것은 행입력셀은요, 위쪽에 입력된 변수값에 대한 수시에 썼던 원본셀 주소인 상환기간을 찍어줘. 요거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열 입력셀은 왼쪽에 입력된 변수값이 있죠? 변수값에 대한 수식에서 사용한 원본 주소를 찍어주면 연이율입니다. 그러면 이 주소와 이 주소를 대신해서 어떤 게 들어가더라? 변수 이 주소가 들어가서 요게 계산하더라 이거죠. 확인 눌리면 보세요. 계산됩니다. 샵은 사실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놔둬도 감점사항 없고요. 보기가 좀 그러니까 G열부터 L, 여러분 안 나오면 할 필요 없어요. 저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좁으면. 그럴 땐 어떻게 표시하냐면 G부터 L까지 잡고 아무 경계선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1억을 빌렸을 때 3% 이자 1년 만에 갚는다면 한 달에 840만이 넘죠. 근데 이자가 25%. 이게 우리 뭐 최고 이자거든요. 그러면 950만 원 돼요. 이렇게 이 금액이 많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계산해 주는 게 데이터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만 여러분들 좀 알아놓으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처음이라서 좀 헷갈리죠. 요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는 한 문제씩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복습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데이터 표 기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파일은 닫고, 자, 시나리오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요번에는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공이 빼기 올리시고요.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목표값 찾기하고 반대 기능이거든요. 내려오면 야는 변수값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예측하는 기능입니다. 예상값을 구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야 거꾸로 풀빵을 100개 팔면 얼마 남을 것이냐. 변수 100개. 200개 팔 때는 또 얼마나 남을 것이냐. 이런 결과값을 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시나리오는 먼저 작업 순서가요. 문제에서 변수 셀하고 결과 셀 주소를 먼저 파악하시래요. 왜냐하면 변수 셀은 들어가 보면 변경 셀이거든요. 변수값을 입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가 필요하고, 결과서는 왜 파악해야 됩니까? 야는 요약 보고서 만들 거거든요. 그럼 요 결과값을 알기 위해서는 요 주소가 필요해요. 그건 요약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보시면 변수 셀의 힌트는, 문제 잠시 볼까요? 그게 135페이지 보시면요.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니까 변하는 거 알겠습니까? 어떤 데이터가 요 주소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바뀔 경우냐면요. 문제 보면 시나리오 1하고 시나리오 2가 있죠. 그 옆에 보면 변수값이 제시되어 있어요. 요 값이 두 가지를 만들 건데 시나리오를 30%로 바뀌었을 경우하고 20%로 바뀌었을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결과셀입니다. 그 결과셀 힌트는 뭐뭐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오죠. 이하를 알고 싶은 거죠.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소리는 시나리오 보고서를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결과셀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리가 끊긴다고요? 그래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결과셀은 여러분들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결과셀, 야,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주소가 결과셀 주소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 보면 순이익 합계 H15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보면 이름 정의를 시킵니다. 이름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근데 이 정의가 이름 정의가 어떤 기능이냐면 셀 주소나 범위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름 정의할 때 정의된 이름 주소는요. 절대 참조로 지정된다는 거. 야, 필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 상자는 어디 있느냐? 셀 주소가 표시되는 부분이 이름 상자입니다. 1급에서는 이름 상자 작업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상자는 여기 이름 상자. 주소가 나온 거. 여기에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름 정의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름 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요약 보고서 만들어졌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름 정의하냐면요. H15셀에 가서 여기 입력하는 건 아니고 이름 상자에 가면 주소가 찍혀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클릭합니다. 그럼 블럭이 잡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순이익 합계죠. 순이익 합계라고 칩니다. 엔터 치 오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름 정의할 때는 공백을 넣을 수 없습니다.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치다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되면 참 좋은데 또 뭐 오타가 날 수도 있고 에러 뜰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잘못된 주소 가서 이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험장에서는요, 이 잘못된 이름을 지우셔야 돼요. 어떻게 지우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름 정의를 했긴 했는데, 엉뚱한 주소 가서 이름 정의했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그러면 삭제하는 방법은요. 수식 탭에 잠시 가겠습니다. 이것도 알고는 가셔야 돼요. 수식 탭에 가면 여러분들 정의된 이름 그룹이 있거든요. 요게 이름 관리자 하면 모든 정의된 이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치다 보니까 순위 합계를 잘못했다. 오타만 났다면 여러분들 편집 눌려가지고 여기서 바꾸면 되는데 오타가 아니고 내가 엉망진창이다. 잘못된 주소에 오타가 이러면 삭제하는 게 빠릅니다. 그럼 요는 편집하는 방법이고 삭제할 때는 해당 이름을 잘못된 이름 정했던 걸 선택하고 바로 위에 간단합니다. 삭제 눌리면 돼요.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삭제. 그럼 진짜 지우겠느냐라고 뜨죠? 확인 눌려볼까요? 지워졌어요. 닫기. 다시 가보면 주소로 나와 있죠. 이렇게 이름도 삭제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이름을 정의합니다. 수은이 합계라고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H17셀에 가셔가지고 요 셀 포인트 두고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야를 한번 클릭. 그리고 여러분들 순이익률 할 때 오타가 엔터 치면요. 유리 오타가 많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율 할 때. 이형인지 리얼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잘 됐다면 이름 정의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들어갈 겁니다. 그럼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가상 분석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서 여러분들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이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야를 클릭.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가상 분석 기능을 다 한 거거든요. 그죠? 요 두 개 있고 마지막 야 한 개 남았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나리오는 만드는 거거든요. 두 개를.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어떤 이름으로 만드셔야 되냐면 책에 보면 시나리오 1옆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순이익 인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띄어쓰기. 이름, 시나리오 이름 띄어쓰기 가능하거든요. 오타 하나만 안 됩니다. 순이익 띄우고 여러분들 인상이죠. 이름이. 자, 요때 변수 셀 요구하죠.
변경셀이 변수셀 주소를 지정하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미리 여러분들 순이익률 야가 변수셀 주소라는 걸 파악했어요. 그럼 원래 이 주소가 잘못됐다면 블럭 잡고 야를 찍어주면 야는 지워지고 새롭게 이 주소가 찍힙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찍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요게 입력할 값창이 떠요. 그게 시나리오 값창이거든요. 확인 눌러볼까요? 또 뭐라고 입력할래? 그 말이죠. 이 시나리오 값창인데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 보면 30% 여기 칠 거예요. 30만 치면 안 됩니다. 퍼센트 넣어줘야 돼요. 퍼센트 치기 싫으면 0.3이라고 입력하도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지 봐야 돼요. 여기만 주소로 나왔다면 이름 정의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진행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0점입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이름 정의하고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게만 별 그 이상이 없다면 우리 요렇게 입력하고 한 개 더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추가 버튼 누르면 이것은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이 뜹니다. 추가 눌러볼까요? 이렇게 뜨죠.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순이익 띄우고 인합니다. 그리고 변경셀은 그대로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확인. 두 번째 변수값 입력해라 라고 돼 있죠. 20%입니다. 자,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시나리오 관리자 창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두 개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하다 보면 또 실수했는데요 하는 분들은 편집 가능합니다. 잘못됐다면 인상이 내가 좀 오타가 있거나 변수값 잘못 넣었는데요 할 때는 편집. 그리고 오타 났으면서 바꾸면 되고요. 변수셀 주소를 잘못 지정했으면 이것도 바꾸면 됩니다. 값이 잘못됐다 하면 확인 눌려가지고 값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눌리면 수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편집 눌려서 수정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시나리오를 만든 것까지 끝났지만 우리 결과값을 알려면 요약 보고서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요약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요약 보고서 만드는 거거든요. 요때 결과서를 요구합니다. 뭘 알고 싶은 건데 그 말이죠. 우리 다행히도 HC5가 찍혀 있어요. 이거 맞아요. 야가. 그러면 확인만 눌리면 현재 시트 앞에 만들어지거든요. 눌려볼까요? 그랬더만은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우리 여러분들 체크할 게 뭐냐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요. 자, 여기서 수원이익률 오타 없는지 봐야 되고요. 이름 정의 잘 됐으면 잘 나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 오타가 없는지, 변수 값을 맞게 입력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정의하는 이유는 다 이런 겁니다만 이게 주소가 적혀 있다면 여러분들 내가 만들었을 때는 본인은 알겠죠. 뭔지. 딴 사람은 대화를 보고 있다면 주소가 적혀 있으면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표시해주면 이 값이 무슨 값인지 알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순이익률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름 정의는 주로 쓰는 이유가요. 시트 간에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실무에서. 지금은 요 이름 표시해주면 이 값의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때 이름을 정의를 시키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 문제가 있거든요. 넘기셔가지고 사용자 지정식은 좀 이따 갈까요? 144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완전 정복 문제 5개 또 있는데요. 한 번 하면 좀 그러니까 복습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정복 1을 여시면 돼요. 자, 이제 기억만 잘 하시면 됩니다. 우선 부분합이 나왔는데요. 부분합은 먼저 정렬부터 해야 됩니다. 표 안에 두고 정렬 들어갑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동으로 범위가 잡혔고요. 제목행은 범위가 잡히면 안 됩니다. 책 보시면 학과를 기준으로 첫째는 오름차순이죠. 제일 처음 이거는 필드명 선택하는 거거든요. 학과 선택하면 되고요. 오름차순,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같은 학과일 때는 2차 정리를 보면 돼요. 한 개 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기준 추가. 이거 눌리면 또 정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정렬이죠. 자, 다음 기준 나오는데 이때는 둘째 기준은 여러분 학번이죠. 학번. 학번을 선택하고 학번. 야도 오름차순이네요.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여러분들 학과가 1차 정렬이죠. 오름이 같은 학과일 때 학번을 보시면 작은 수가 먼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정렬 잘 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부분합에 들어가 볼까요? 자, 그룹은 책 보시면요. 학과 별이니까 학번이 아니고 학과죠. 학과로 바꿔주시고요. 처음에 구할 부분은 학계죠, 학계. 학계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책 보면 출석과 평소의 학계입니다. 총점은 지금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제하시고, 출석과 평소 두 개만 체크합니다. 이렇게 두 개만.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시면 첫 번째 부분합이 보이십니다. 요약이 학계거든요. 두 개만 나와줘야 되죠. 그럼 잘 된 거고,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부분합을 한 번 더 실행하시고요. 두 번째는 학과는 그대로고요. 총점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함수는 최대. 총점이니까 출석과 평소 이제하시고요. 밑에 내려가면 제일 밑에 총점이 있거든요. 이하를 구할 거예요. 최대값을. 총점만 체크하고 두 번째 끝나기 전에 새로운 값 대치 체크를 해제한다는 거. 이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체크 해제하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것만 나오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부분합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완전정복 02를 열 건데요. 요거 닫고. 자, 요번에는 목표값 찾기입니다. 요거는 막바로 기능 들어가면 됩니다. 우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안에 있죠. 가상 분석. 요거 눌리면 이 목표값 찾기. 자, 문제 보시면요. 총 금액 G12가 약 찍고요. 253만 원이 나는 300만 원이 되려면 결과값이죠. 찾는 값에 입력합니다. 300만 원. 공이 6개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가 300만 원이 되려면 내 상여율 회사에서 얼만큼 주면 이만큼 300만 받겠느냐 이거죠. 알고 싶은 것은 값을 바꿀 셀을 커서 두시고요. 상여율 B14 주소를 값을 바꿀 셀 박스에 넣어줘. 그럼 확인 누르면 야가 바뀌면서 야도 바뀔 겁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36% 올리면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36%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여기 답이지. 음. 자, 그래서 간단하죠. 자, 요거 닫고 이제 세 번째 또 볼까요? 넘기셔가지고 자, 데이터 표기능 해보겠습니다. 완전 정복 04를 입니다. 요번에는 구조가 조금 틀리죠. 뭐가 틀리냐면, 문제 보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변수가 한 개밖에 없네. 왼쪽에 열 변수밖에 없어. 그럼 행 변수가 요 자리에는 없잖아요. 그럼 난 행 입력세를 찍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하만 변화시키겠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수의세 주소를 어디 갖고 와야 되냐면요. 당연히 이제 여기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직하게 나오지 않고요. 요거 잠시 지우겠습니다. 어떻게 또 출제가 되냐면
요 옆에 요게 세로로 연이자율이라고 여기에 글자가 찍혀 있어요. 그 이유가 요게 할래, 요게 할래 헷갈리게 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경우가 나왔다면 여러분들 요게 수식을 갖고 오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갖고 왔다 치고요. 요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수식을 포함해서. 그러면 오른쪽 보면 수식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갖고 왔을 때. 여기 비어 있어요. 그건 일단 잡혀 있으니까 열 행입력세일 주소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값이 없으니까 에러가 뜬다. 그래서 얘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요게 갖고 와야 되는데 요 갖고 왔을 때는 그럼 요렇게 잡는 겁니까? 그러면 변수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갖고 와도 범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요것도 빈셀인데 오래 뜨는 거 아닙니까? 아, 엑셀은 수식을 갖고 왔던 주소가 요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인식하는 데이터 값 인식하는 게 오른쪽하고요. 대각선의 왼쪽입니다. 그래서 야는 인식을 안 해요. 에러 안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가 없어도 여기에 갖고 온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재가 좀 친절해서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여기는 안 갖고 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갖고 온 이유부터 알아놓으시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월 불입 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볼까요? 여기에 식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야를 우리는 여기에 데이터 표기를 수행할 요 주소에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올 때는 이 3셀에 갖다 놓고, 런을 넣고, 조식 들어가 있는 주소 B4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 여기 갖고 오는 방법이에요. 넌을 넣고 수시의 주소를 찍어주고 엔터를 치면 되거든요. 그리고 범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D3부터 E14까지 잡으시죠. 요번에는 여러분들 행 입력셀 말고 열 입력셀만 원본 주소인 연이자율 야를 찍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통합 그 데이터 표기 기능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서 야도 가상 분석안이 있죠. 야를 클릭. 그리고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행위는 찍을 변수값이 없으니까 찍을 주소가 없고요. 그럼 야를 참조로 여러분 연수 3년을 그대로 쓰겠다 이거 3년인데 이자의 변동에 따른 값만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열입력세를 갖다 놓고요. 이자율 원본 주소인 B6을 찍어주면 되죠. 그럼 이 주소가 들어가서 보이실 겁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행 변수가 없을 때는 어디에 수식 갖고 오는지만 잘 기억합니다. 요거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제 유형 05를 완전 정복 05를 여시고요. 자, 시나리오 똑같습니다. 문제 보시면 이익률과 불량률. 요번에는 변수가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노란색 넣어드리면요. 이 두 개 셀이 변수를 줍니다. 그 다음 이 두 개가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는 밑에 보면 두 개 변수 값이 들어가 있죠. 입력할 거고 나중에. 뭘 알고 싶은 거냐면 매출이 합계를 변동신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매출이 합계는 여러분들 B13이죠? G13이죠? 주소도 찍혀 있잖아요. 야가 결과셀. 야가 변수셀. 그럼 결과셀, 변수셀은 이름 정의를 꼭 시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름 정의 보면 B14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두고 이름 상자 가서 한번 클릭 블록이 잡히죠? 이익률이라고 치면 돼요. 이름 정의 치면 돼요. 엔터. 같은 방법으로 B15셀에 두고 이름 상자 가서 한번 클릭. 그리고 두 번째는 불량률 치시고요. 한 개 더 남았죠? G13셀에 두고요.
이름 상자 클릭.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이익 합계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 잘못했으면 제가 아까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름 정의가 총 세 군데고요. 이름 목록을 보고 싶으면 이름 상자 옆에 목록 보는 하살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개만 나와줘야 되죠. 그럼 자, 눌려보면 글로 이동됩니다. 여기 이동되죠. 음, 요거 목록 볼 때는 요거 눌려도 됩니다. 지울 때는 여기서 지울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이름 정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만들어 볼게요. 자, 데이터 탭에 가서 야, 너 가상 분석안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이익 증가죠. 이익 증가. 변경셀은 요번에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입력되어 있는 주소 지워버리고요. 이 두 개를 연달아 밑으로 드래그 하면 연속으로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히거든요. B14부터 B15 잡힐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확인 누르면 이제 변수값 두 개를 요구해요. 왜? 두 개를 잡으세요. 확인 눌렸더만은 이렇게 두 개를 요구하죠. 그러면 요 이름 정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잘 돼 있다면 이익률에는 시나리오 여러분들 그 변수값 돼 있잖아요. 30%. 불량률에는 2%.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개 더 만드셔야 되니까 추가 버튼 클릭. 두 번째 만들 시나리오는 이익 감소죠. 이익 감소라고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변수값을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확인 누르시고요. 책에 보면 20%죠. 이익률. 불량률은 6%입니다. 6%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추가격이 없으니까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두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약 버튼 눌려볼까요? 그리고 결과실도 맞아요. 틀리면 지우고 찍으면 됩니다. 확인 눌리면 시나리오 요 앞에 만들어질 겁니다. 확인. 그럼 결과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정의 잘 됐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나 이름이 맞는지 오타가 없는지 보고 변수값 입력을 잘했는지. 결과가 알아서 바뀌거든요. 야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시나리오는 다 끝납니다. 다시.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내일 오면 내일부터 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중요한 부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사용자지 형식 기호할 거고 사용자 정의 폼, 그 다음에 함수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